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의 명작 동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 명작 동화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동화란 어린이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른도 현실에서 맛볼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이야기에서 공상을 할 수 있고 또 인간 보편의 진실을 상징으로 표현하기에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어른들에게도 힐링이 되는 도서 목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릴 적 한 번쯤 들어봄직한 명작 동화 이야기로 엮어나갈 텐데요. 엄마와 아이와 함께 들으며 어른은 동심의 세계로,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플란다스의 개와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드릴 건데요. 플란다스의 개를 각색한 동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란다스의 개. 네로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네로야, 우유 배달하러 가야지.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수레에 우유통을 싣고 다니며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네로는 뒤에서 수레를 밀며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에서 매를 맞고 있는 개를 보게 되었어요. 어서 일어나, 이놈. 하는 일 없이 밥만 먹어대고 사료값이 더 든다, 이놈. 네로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할아버지, 저 개가 너무 불쌍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가 구해줄 수는 없을까요? 글쎄다. 오늘 우유 배달한 돈으로 되려나? 할아버지는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양반. 이 개를 나에게 파시오. 에? 그래요? 아이, 잘 됐소이다. 늙어서 쓸모도 없었는데. 에? 자, 이 돈이면 되겠소? 뭐 할아버지니까 내가 잘해드리는 거요. 집으로 돌아온 네로는 팔다 남은 우유를 개에게 주었어요. 너의 이름을 파트라슈라고 지어야겠다. 어떠니? 네로, 고마워. 좋다고? 나도 네가 참 좋아. 네로는 파트라슈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우유를 배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니, 파트라슈 왜 그래? 글쎄, 파트라슈가 수레 앞에서 낑낑거리는 거예요. 내가 수레를 끌 거야.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겠다는 거구나.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안아주었어요. 파트라슈,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정말 고맙다. 파트라슈는 꼬리를 막 흔들었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네로와 할아버지야. 파트라슈는 할아버지 대신 수레를 끌고 다녔어요. 빵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네로야, 안녕. 오늘 일찍 가시네요, 할아버지. 아로아가 길목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로아도 안녕. 네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문구점을 바라보았어요. 이 우유를 다 팔아야 네로에게 종이와 연필을 사줄 텐데. 아휴, 네로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종이랑 연필이 없어서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못 그리다니. 아휴.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로를 바라보았지요. 일을 마친 네로는 집 앞 언덕에 올라가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려볼까? 네로는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아로하가 예쁜 튤립 한 송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네로, 오늘도 그림 그리고 있었니? 응, 아로하. 네로, 넌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그러나 네로는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네로, 왜 그래? 네 모습을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새종이가 없어. 그래? 어떡하지? 괜찮아. 다시 지우고 그리면 돼. 네로가 지우개로 그림을 지우려고 할 때였어요. 잠깐, 여기에 그림을 그려. 아로하가 하얀 종이를 내밀었지요. 아로하, 고마워. 응, 그 대신 내 모습을 예쁘게 그려줘야 돼. 그때였어요. 아로하 아버지가 언덕을 올라오며 화를 버럭 냈어요. 아로아, 아빠가 네로와 놀지 말라고 했지? 아빠. 아로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언덕을 내려갔어요. 네로, 또 올게. 나중에 봐. 안 돼. 다시는 네로와 놀지 말라니까. 싫어요. 네로가 좋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네로는 슬픈 얼굴로 멀어져 가는 아로하를 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자 할아버지는 병이 나고 말았어요. 우유가 팔리지 않아 걱정이로구나. 할아버지, 감기약을 살 돈이 없어서 어떡해요? 아니다. 네가 쓸 종이를 사줄 수 없으니 그게 걱정이지, 네로야. 네로야, 할아버지는 다시 못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다음 날 아로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네로,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을 받는데. 뭐? 정말이야? 그럼 할아버지 약을 살 수 있겠네? 그래, 너라면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용기를 내. 알겠어. 꼭 1등을 해서 할아버지 병을 낫게 해드릴 테야.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하지? 할아버지와 파트라슈가 함께 있는 다정한 그림을 그리면 되지. 그렇구나. 비록 낡은 종이였지만 네로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림 대회에 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저만 두시고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로의 곁에는 늙은 개 파트라슈 뿐이었어요. 혼자가 된 네로는 파트라슈와 매일 아침 우유를 빨았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로하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네로, 이 집에서 그만 나가줘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했거든. 네로가 살고 있던 집은 아로하 아버지의 집이었거든요. 파트라슈, 어떡해. 갈 데가 없어. 네로와 파트라슈는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이리저리 다니다 그림 전시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참,
내 그림이 뽑혔을지 몰라. 네로와 파트라슈는 얼른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제가 낸 그림이 뽑혔나요? 아저씨는 네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낡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낸 아이로구나. 네. 네 그림은 너무 낡은 종이에 그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떨어졌단다. 파트라슈는 시무룩해진 네로의 뺨을 핥아주었어요. 괜찮아. 더 열심히 그리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갈 곳이 없는 네로와 파트라슈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파트라슈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크게 짖었어요. 이게 뭐야? 돈주머니잖아. 누가 잃어버렸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준 거야. 하지만 네로는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분명 돈주머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로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 네로와 파트라슈는 돈주머니를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 오들오들 떨던 네로는 성당을 발견했어요. 저기에서 좀 쉬면서 언 몸을 녹여야겠다. 성당 안에는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네로는 성모 마리아 그림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와 파트라슈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라슈,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너뿐이로구나. 네로는 파트라슈의 긴 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밤이 깊어지자 거리는 꽁꽁 얼어붙었어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여긴 너무 추워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파트라슈,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어. 할아버지, 네로가 왔어요. 파트라슈도 왔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쏟아지는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어떠셨나요? 네로와 파트라슈가 마지막까지 서로의 곁을 지킨 아름다운 우정이 감동적이었지만 결국 행복해지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비극적인 결말이 어른이 되어 읽어도 코끝이 찡해지는 게 참 슬프네요. 플란더스의 개는 영국 작가 위다의 동화로 1871년 위다가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에 머물게 됐을 때 그 마을의 안트베르펜 성모 대성당에 걸린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이 그림을 소재로 평소 좋아하던 동물인 개를 주인공으로 글을 써서 플란더스의 개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위다의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은 플란더스 지방의 구전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후라는 시대 상황에 맞물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반성이 묘사되다 보니 실화로 착각될 만큼 대중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 1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 버전으로 각색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위다는 이 작품을 통해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걱정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위다는 그 후에도 시대상이 잘 반영된 농민과 동물들, 어린이들에 관한 작품을 40여 편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도 위다의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작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떤 동화가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많이 반영된 동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드릴 건데요. 성냥팔이 소녀는 동화의 선구자인 안데르센 작품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안데르센이지만 그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덴마크 오덴서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데르센은 혼자 공상하거나 혼자 인형옷을 만들어 노는 등 어린 시절 혼자 집에서 잘 놀았다고 합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수나 배우가 되고 싶어 무작정 여러 극단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타고난 재능이 없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14세 때 결국 코펜하겐의 덴마크 왕립극장의 단원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만 변성기가 오게 되어 더 이상 극단 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글쓰기로 전환하게 되면서 1822년 희곡 알프소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알프솔은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비록 상연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본 정치가 요나스 클루인과 국왕 프레데리크 6세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여서 1827년에는 죽어가는 아이가 신문에 실리고 1835년 30살에 첫 소설 즉흥시인을 발표하여 유럽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발간했으나 교육적, 계몽적 측면보다 환상적 묘사에 힘을 실은 동화가 외면받던 시대여서 비난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엔 잇따라 그의 기발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창작 동화를 발표하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죠. 그래서 안데르센은 오늘날 동화 장르를 개척한 동화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1875년 친구 멜리오르가의 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덴마크 국민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그의 장례에는 국왕 내외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상한 모든 것을 현실로 불러들이고 이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작가이자 예술가인 안데르센 작품 중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이요. 빼빼 마른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아무도 사주지 않아. 어떡하지?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기만 했지요. 어떡해. 다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혼날 거야. 소녀는 빨갛게 튼 손을 호호 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 배고파. 성냥을 다 팔아야 할 텐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녀는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리로 가면 성냥을 팔 수 있을까? 소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였어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마차가 달려왔어요. 소녀는 길가에 나동거라졌지요. 내 신발, 내 신발. 신발이 벗겨져 없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찾아야 하는데. 언손으로 눈을 헤치며 신발을 찾았어요. 아, 찾았다. 그 순간 심술궂은 남자아이가 신발을 가로챘어요. 귀찮으리 할 때 쓸 거야. 치, 내가 먼저 주웠거든. 남자아이는 저만치 뛰어갔어요. 어떡하지? 신발까지 잃어버렸으니. 순간 무서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어떡해? 아버지에게 혼날 텐데. 소녀는 비실비실 쓰러질 듯이 걸어갔어요. 빵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아, 저 빵 하나만이라도 먹어보았으면. 집집마다 창문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 집에 사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집안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려왔어요. 나도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 몸이 꽁꽁 얼어붙어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아, 추워. 성냥을 켜면 좀 따뜻해질까? 소녀는 성냥 한 개피를 켰어요. 칙 소리와 함께 성냥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불꽃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가 나타났어요. 우와, 난로다. 너무 따뜻하겠다. 그러나 소녀가 다가가자 난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는 성냥개비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아이, 추워. 하나 더 켜볼까? 소녀는 두 번째 성냥을 켰어요. 이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 맛있는 음식이 불꽃 속에 있네. 소녀는 불꽃 속의 음식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사라졌어요. 아, 또 사라져버렸어. 소녀는 세 번째 성냥을 켰어요. 이번에는 뭐가 나타날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와, 예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도 금세 사라졌어요. 그런데 촛불만은 그대로였어요. 촛불은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 촛불이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 소녀가 하늘을 바라보자 별이 떨어졌어요. 순간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하느님 곁으로 가는 거란다. 소녀는 할머니와 보냈던 즐거운 시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래, 성냥을 켜보자. 소녀는 네 번째 성냥을 켰어요. 성냥불이 환하게 타오르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소녀는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사라지지 않고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할머니도 곧 사라져버릴 거죠? 소녀는 흐느끼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성냥불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모습도 희미해졌어요.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흐느끼며 울던 소녀는 성냥 한 통을 꺼냈어요. 이 성냥을 모두 켜면 성냥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겠지? 소녀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언제까지나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 소녀는 성냥 한 통을 모두 켰어요. 성냥불이 밝아질수록 할머니 모습도 점점 또렷해졌어요. 할머니,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정하게 웃어주었어요. 언제까지나 할머니랑 함께 있고 싶어요.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이 꿈만 같았어요. 소녀는 할머니에게 안겨서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다. 그렇게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지. 그럼 엄마도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소녀는 행복해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침이 되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소녀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소녀가 쓰러져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누가 의사 좀 불러와요. 아휴, 얼어서 죽은 게야. 저런, 엄마 아빠도 없나 봐. 크리스마스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소녀 주위에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구나. 불쌍하기도 하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람들은 성냥팔이 소녀를 교회로 옮겼어요. 하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소녀의 명복을 빌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소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소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소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쯤 소녀는 할머니랑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잘 들으셨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였지만 결코 어린이들만이 읽는 이야기가 아닌 작가의 사회를 보는 자신의 관점을 동화에 투영했기에 사회 모습을 풍자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맞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 많은 아이가 보는 세상처럼 환상적이지도 않았고 아이가 겪는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슬픈 동화였습니다. 아이들도 이 동화를 들으며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두 편의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다음엔 더 많은 동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해주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답니다.